이분이 알바하고 있는 미스틱한테 같이 놀자고 해요. 그랬더니 거절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놀죠. 같이 놀죠. 네. 왠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 듄의 왕자님이 갖고 있는 목소리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에요.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이러니까 미스틱도 못 버티는 거야. 매그니토 헬멧을 안 쓴 미스틱이니까 무조건 털리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단어가 피어 리뷰예요. 피어 리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동료들의 어떤 검증.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쓰거나 할 때 과학자들이 내가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런 실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하고 이렇게 결과를 논문에 딱 제출을 하면은 그 비슷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여러 명이 이제 심사를 하죠.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 중에 네. 연관된 사람들. 네. 뭐 그렇게 되게 거창하진 않고 메일이 와요. 이런 논문 있는데 막 뿌려. 전화해서. 막 뿌려. 네. 이런 논문인데 너 내던 논문이랑 비슷한 분야인데 너가 좀 이거 좀 검사 좀 해, 리뷰 좀 해줘라. 의견을 줘라. 근데 그 의견을 준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걸 리뷰할 때 공부를 엄청 하고 지적을 하거나 까거나 리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간 과학자들이 올해 리뷰 한 10건은 하자.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하고 나도 과학자로서 이 문화에 동참하고 그래서 과학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되게 과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새해 목표 같은 거죠. 약간 숙제다. 숙제. 과학계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과학의 어떤 핵심 감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선 위에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이걸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 사람이 이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피어 리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어 리뷰를 누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는 사실 영화에서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계속 동료 검증을 하고 있다. 동료 리뷰를 했다. 동료가 검토했다. 근데 대통령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매체 훈련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체 훈련 이야기. 예. 즉 우리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말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해요. 어딜 나가야 되나? 어떻게 대중한테 알려야 되나? 이런 걸 막 고민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이제. 근데 언론은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만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큰 위기거든요, 이게.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위험한 애가 온다. 갑자기 막 남친, 막 기자 남친 숨 못 쉬어 막 이러잖아. 거기서 보여주는 건 개인의 괴로움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야. 언론은 이 팩트를 이용한다. 과학자들은 이 팩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 와중에 개인들의 괴로움은 커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뭐 옷도 뭐 코디도 맞춰주고 메이크업도 해주죠. 어떻게 과학자가 대중들에게 보일까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미디어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과학자는 긴장하죠. 디카프리오 긴장해 숨도 잘 못 쉬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방송에서는 이제 이 두 분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정치 스캔들 이야기만 집중을 해요. 연예인 보고 과학자는 또 신기해하고요. 디카프리오 형님 또 신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진행자가 과학 코너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하거든요. 딱 이 정도입니다. 실제 미디어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 나가도 이제 진행하시는 분 혹은 이제 관련된 분들이 과학을 좋아한다, 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해피한 상황이에요. 대다수는 싫어해. 실제로 개도님도 이제 과학 관련으로 방송 많이 나가시면 나갔는데 진짜 증오하는 분도 많나. 근데 실제 미디어에서 딱 저 정도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여러 코너 중에 하나고. 맞아요. 뭐 어쩌다 격주로 한번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메인은 아닌 거야. 메인은 아니고 진행하시는 분도 분노하고 잘 안 들으시고. 맞아요. 아니 물론 되게 잘 들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론 지금 제가 뭐 참여하고 있는 데는 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막 핸드폰만 보시고 막 이런 분도 계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미디어의 지금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아직까지도 과학에 호감만 있어도 굉장히 훌륭한 진행자인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냥 진행을 해야 돼.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를 불러주세요. 제가 진행할게요. 저는 과학 좋아합니다. 네. 어쨌거나 뭐 가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뭐 셀럽이 프로포즈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게스트로 천문학자가 등장을 해요. 이 정말 지구 멸망하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막 할 거 다 하고서 등장을 하는데 뜬금없이 진행자가 외계인 질문합니다. 오자마자 뭐 is life out there? 뭐 이런 질문하잖아.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결국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대중을 과학으로 끌어들일 때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뻔하지만 주제와 무관한 질문, 가벼운 질문이 최선이다.
이해도가 없이 섭외가 된 거예요. 다른 분야는 이해도를 갖고 그분이 나오고 진행자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과학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섭외가 되고 거기서 과학자가 뭔가를 풀어줘야 돼. 현재 미디어를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미디어의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정말 그럼에도 저는 좋게 봤어요. 이 두 분을. 오히려 좋다. 호기심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쨌거나 호감이 있고 호기심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스바루가 망원경도 만든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스바루 주식회사, 스바루 기업이 있죠. 무관합니다. 무관. 스바루 망원경, 스바루 천문대에 망원경, 네. 투자 안 했어요. 근데 스바루라는 망원경의 이름은 공모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한국에 쫌생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실제 이름입니까? 네, 쫌생이별. 실제 우리나라 순우리말의 별이에요. 쫌생이별. 쫌생이별. 근데 얘가 이제 플레이아데스 산계성단이거든요. 그게 일본어로 스바루. 어쨌거나 이 망원경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개의 벌집 모양의 거울들이 모여있는 망원경이 있고 예. 깔끔한 한 판짜리가 있습니다. 이 한 판짜리가 단일 반사경식 반사 망원경인데 단일 반사경식 반사 망원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스바루 망원경이에요. 하지만 옆에 있는 캑보다는 좀 작다. 그러네. 캑은 단일 반사 망원경은 아니니까. 이게 실제로 2018년에 1000만 개의 은하를 관측을 하고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서 암흑물질 분포 상황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스바루 망원경으로 뭘 관측하다가 이 우연히 디비아스키 해성을 발견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주의 팽창을 관측하다가 발견했다. 맞아. 실제로 스바루 망원경으로 우주를 팽창시키는 구조, 즉 암흑 물질 분포 상황 분석을 했었다. 실제로? 예, 실제로 했던 관측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섞은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해성의 이름을 디비아스키라고 붙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디비아스키 해성 이름 붙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디비아스키 해성의 크기가 몇이었죠? 뭐 한 5에서 10km 아니었나요? 10에서 15km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어요? 5에서 10이었나? 어디 보자. 5에서 10! 맞아요, 5에서 10. 양님이 사실 기억이 좋다. 아닙니다. 5에서 10으로 말했어요, 초반에. 맞아요. 네. 초반에, 아다마스님, 중간에 한 번인가 6에서 9로 그러니까,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관측을 통해서 아. 계속 보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5에서 10이었다가, 디비아스키 해성 이름 붙인 걸 언급할 때, 크기가 6에서 9km로 조정됩니다. 와,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딱히 안 하고 안 했어요. 숫자만 말하는 거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5에서 10이었다, 6에서 9라는 거는 중간에 오차 범위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더 정밀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5km의 관측 오차가 나다가 이제 3km 정도 나는 거죠. 계속 관측 결과로 오차를 보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넣은 겁니다. 이런 디테일이 이 영화를 그냥 보면 모르는데 안 될 것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 진행자는 계속 유머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다룬다? 그런 식으로 이 방송 스튜디오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요.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다룬다. 근데 솔직히 무거운 주제를 재밌게 다룬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안 다루는 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전달이 아예 안 된다는 거. 어그로만 끌지 알맹이가 없다. 우리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알맹이? 중요하게 여기죠. 미디어. 알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유머러스하게 다루더라도 안 될 과학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요만큼 알맹이가 있거든.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은 지금 알맹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방송 자체가. 인류의 멸종도 그냥 콘텐츠로 소비를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대중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바로 과학 소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체 훈련 안 돼 있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맞아.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죠. 팩트, 예측된 결과, 과학자가 예측된 결과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청률, 방송 펑크, 현장 상황,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중요하지 팩트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짤, 막 디비아스키가 화내는 짤, 밈 이런 게 더 중요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호감도, 뭐 리트윗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결국은 팩트 자체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죠. 나사국장 과학 문외한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주로 행정가가 이제 나사국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나사국장들 과학 분야 아니신 분들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 히든 피겨스에 나오는 이 케빈 코스트너 그분도 사실은 실존 인물은 아니나 실존했던 행정가 제임스 웹 그분을 본따 만든 가상 캐릭터거든요. 제임스 웹도 행정가였죠. 근데 잘해주시면요. 이분이
그 작년 4월에 임명된 14대 나사국장 빌 넬슨 전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행정가죠? 행정가. 정치가죠? 정치인. 근데 이분 되게 재밌는 게 컬럼비아호 타고 임무 수행했어요. 오. 네.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뭐 우주 비행사로서 엄청난 뭔가를 했다기보다 갔다 온 미국 상원 의원이야. 의원 시절에 갔어.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 타고 있던. 그래도 이쪽 네.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쵸. 행정을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이분 코스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법학 석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육군 장교 출신이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때 이 컬럼비아를 타고 임무를 수행했던 분 중에 벌써 나사 국장이 2이나 나왔어요. 이분 포함해서. 예, 어쨌거나 행정가다 과학의 문외한일 수는 있는데 문외한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이나 분위기,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과학자가 이런 정치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정치의 언어를 배우려는 수요보다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과학자의 언어를 배워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훨씬 많아요. 많고 네. 많아져야죠. 더 많아져야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요즘 같은 네. 시대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더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걸어가야 된다. 네. 우리가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 만나듯이 네. 그쪽에서 걸어올 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서 만나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아직 오르트 구름에 있는 것 네, 같아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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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디비아스키 박사, 제니퍼 로렌스는 다이어트 앱에 이제 디데이 적습니다. 언제 충돌하나 적고. 네, 어쨌거나 대통령 정치적 위기가 왔고요. 이제 팩트를 다시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 영화 내내 좀 아쉬웠던 게 네. 과학자가 결론을 내리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언급하는 과정이 너무 급해요. 저는 대통령, 뭐 대중, 미디어, 진행자들이 안 믿는 게 이해가 갔어요. 음모론으로 치부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계산 딱 하자마자 그날 연락하고 그날 충돌 확률 99점 몇 %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대통령 만나야 된다. 너무 급해요. 과학자 치고. 저는 이거를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놨어야 된다고 봐요. 한 어느 정도? 몇 년. 몇 년 정도를 두고 계산을 거듭하면서 계속 관측 오차를 줄이면서 관측 데이터를 누적시키면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빠르게 보여주는 거지. 약간 타임랩스처럼. 막 이러고. 그러다가 6개월 남았을 때 네. 이제 천문학자들이 전 지구상 천문학자들이 이거는 진짜 충돌한다. 와 이거 진짜다. 이거를 이제 뭐 IAU 국제천문연맹 같은 데서 네. 공표를 하는 거죠. 단순히 스바루 망원경을 관측한 대학원생과 교수 이 더블 팀이 아니라 국제천문연맹을 통해서 수년간 관측했더니 이건 너무 명확하다. 이거를 공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검증 과정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엄중하게 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알리는 거에 혈안이 된 과학자들로만 나왔어. 어쨌거나 저는 이 부분에서 공감이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넷플릭스가 저희 쪽에 연락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과학자는 팩트 체크를 계속하고 네. 검증을 엄밀히 하고 이쪽의 커뮤니케이터들은 계속 언론에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하는 거야. 이거를 연결을 해서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이 협업 과정, 이 역할 분담의 과정을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 리뷰가 영화 시간을 점점 초과해지는.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 6분입니다. 11시 넘었어요? 이제 반 정도 왔습니다. 안돼! 살려줘! 어쨌거나 좀 아쉬웠다. 그냥 예. 영화 볼 걸. 어쨌거나 국가기밀 누설죄로 잡혀갑니다. 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제 해성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해요. 위에서. 그리고 대통령은 긴급 성명 발표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이 해성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인류를 구해야 된다. 무인이 가능하지만 억지로 영웅을 만들어요. 희생할 사람을 찾죠. 베네딕트 드레이크라는 이 사람은 뭔가 잘못을 저지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희생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뭔가 영웅으로서 본인이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무인으로 갈 수 있는 이 발사체에 직접 탑승을 합니다. 뭐 완전 의전 행사가 돼요. 막 폭죽 터지고 이벤트 되고 어떻게 이용할지가 중요하지 실제로 이 팩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해결될 것인가? 위급하지도 않아. 그리고 민디 박사, 디카프리오는 이제 어린이 방송에도 나가죠. 방송에 능숙해졌죠.
바람도 피죠. 어쨌거나 발사 당일에 네. 언론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리고 은퇴한 스페이스 셔틀이 준비가 돼요. 스페이스 셔틀 꺼낸 거 자체가 이제 버릴 거니까 이제 퇴역한 애들을 모은 것 같아. 그래서 죽으러 가는 우주인 헬보이 등장하고요. 디카프리오는 타락했죠. 그리고 디비아스키 케이트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케이트만 유일하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근데 발사가 너무 많이 돼요 로켓이.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 자체는 멋있더라고. 멋있어요. 와, 저거 실제로 보면 눈물 나겠다. 아, 이게 웃기려면 여기서 2개 정도 부딪힐 것 같은데 안 부딪혀. 근데 더 웃긴 게 내려와.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그 배시 대표랑 그쵸.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내려오잖아요. 갑자기 내려오죠. 발사 전에 캠페인 디자인을 이미 추락하는 걸로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발사체를 버려서 대안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려고 저는 쇼를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 하나의 대안을 이 배시 앱을 만든 기업인이 등장을 하죠. 네. 아까 그 사기꾼. 배시의 CEO 피터죠. 피터. 네, 역대 최고 부자. 저는 이분에게서 누굴 봤냐면 그 일론 머스크의 부정적인 모습. 약간 그 마인부도 선한 마인부, 악한 마인부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악한 일론 머스크 쪽.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이스X 정말 그 그림. 기술력도 있죠. 네. 인류를 위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이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 이주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론 머스크의 꿈 화성 화성 이주. 이주. 꿈조차도 비슷하다. 분광계로 분석을 이분이 해봤더니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해요. 똑똑한 과학자들과 함께. 다양한 광물들이 지구상에서는 바닥에 나고 있는데 저 해성에는 32조 달러어치의 광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광물 너무 아깝다. 이거 임무 취소하자. 저 광물 지구로 내리자. 저걸 다 합치니까 140조 달러가 된다. 진짜 충격 먹었어요. 이때. 근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분광기로 광물 알아내는 건 가능하죠. 가능해. 근데 이거를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분광기로 관측했단 말이죠. 6개월보다 더 안 남았을 거야 이제. 그쵸? 이때부터 해성에 착륙해서 무언가를 하고 지구로 떨어뜨리는 계획을 짜고 미션을 디자인해서 수행을 하고 발사체나 지금 있는 걸 다 긁어 모아서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네, 너무 짧아요. 이것은 사실상 너무 허구죠. 지구에서 만약에 준비할 시간이 수십 년 정도 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후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어떤 천체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좋은 게 많다. 헬륨3가 막 꽉 차 있다. 네. 이것은 수십 년 후니까 미션을 디자인하고 기획할 수 있겠죠. 수개월 수준에서는 그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주 미션은 준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가까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는 그냥 로켓 쏴서 부셔도 문제예요. 그 많은 작은 안석들이 지구에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근데 이거를 미션을 중단하고 채취하러 간다, 부셔서 지구를 추락시킨다? 아, 이거는 너무 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아주 멀리 있을 때 아주 작은 충격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 있을 때 핵폭탄 쏘는 것보다 10년 전에 보고 가능성이 있네? 미세한 충격만 딱 줘. 그때부터 궤도 틀어지면 영영 먼 곳으로 갑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야. 그나마 여기서 정신을 차린 게 우리 케이트, 테디 형, 이 둘이 정신을 차려요. 다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들의 결정은 채취 드론으로 광물 채취. 뭐 정밀 타깃 양자 분열 폭탄 설치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서 과학에 대해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과학적으로 보이는 걸 과학으로 생각하는 그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포장된 것이 과학이냐? 핵폭탄으로 쏴서 부신다? 네. 이거 조금 무식한 방법 같은데 네. 이게 과학자들이 모든 걸 분석했을 때 맞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쏘면 돼. 그런데 정밀 타깃 양자 분열 폭탄을 설치해서 떨어지고 있는 혜성을 유성체로 바꿔서 지구로 낙하시키겠다. 이거 딱 들으면 정말 과학적이잖아. 그건 과학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실제 과학은 피어 리뷰를 받고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 대화를 해서 솔루션을 찾는 게 그게 과정이 과학인데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중들도 진실을 원합니다 이때. 네. 하지만 디비아스키 박사 말을 못합니다. 대중이 팩트를 원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 상황까지 가요. 극단적인 소통이 분리된 상황이죠. 그러다가 진실을 밝혀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두 건 쓰죠. 국가보안법 위반, 매체 출연 금지, 심지어 부모도 이해를 못해. 니 왜 그러냐 지금 일자리 만든다는데 임마. 여기서 이제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도 옛날 생각 못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죠. 앞장서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요.
그러면서 바람피다 걸리죠. 정신 나간 팬들이 알바는 케이트 디비아스키 박사를 둘러쌉니다. 그 중에 한 팬, 바로 듄의 왕자님이죠. 디비아스키를 지지하는 대중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알바하고 있는 미스틱한테 같이 놀자고 해요. 그랬더니 거절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놀죠. 같이 놀죠. 네. 왠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 듄의 왕자님이 갖고 있는 목소리로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에요. 나랑 놀자! 나랑 놀자! 이러니까 미스틱도 못 버티는 거야. 매그니토 헬멧을 안 쓴 미스틱이니까 무조건 털리죠. 예,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임무의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은 해고해버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동료 평가해야 된다. 아주 근본적인 과학의 기초적인 상식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기업인 막 화를 내.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고리즘의 모든 것을 올인한 남자. 근데 막 뭐라고 하면서 너는 쓸쓸히 혼자 죽을 거야. 왜냐면 알고리즘이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 와중에 디비아스키는 어차피 죽을 거라 이제 듄의 왕자님과 사귀면서 즐깁니다. 이제 디카프리오 미디어에 익숙한 남자입니다. 혜성은 존재한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을 하고 과학계 의료가 커지고 있다. 이거 동료 평가, 동료 심사 해야 된다. 아직까지 동료 평가가 없었다. 이건 뭐냐? 이 혜성을 지구로 착륙하려는 미션, 이거에 대해서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왔다는 뜻이야. 논문이 한 편도 없는 거야. 네. 지금 인류의 존망이 달린 미션인데 이거에 피어 리뷰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뇌피셜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 즐거운 척 그만해야 된다.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거대한 혜성 지구로 오고 있다. 망원경으로 찍었다. 니네끼리 서로 대화는 되냐? 디카프리오가 화가 나서 방송에서 막 쏟아붙여요. 그 씬 되게 좀 통쾌했죠. 통쾌했죠. 이거 어떻게 고칠 거냐 이거.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 진짜 연기 잘했어. 진짜. 역시 디카프리오다. 살은 쪘지만 연기는 똑같다. 약간 몸은 작지만 두뇌는 명탐정 코난처럼 몸은 돼지가 됐지만 두뇌는 진짜 연기파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죠. 어쨌거나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대통령 거짓말 하고 있다. 득이 되는 쪽으로만 선택하고 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미쳤다. 우린 다 죽을 거다. 단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하고 2권 썼죠. 또 끌려가. 왜냐? 너무나도 약한 개인의 힘이죠. 어쨌거나 뭐 지붕에 누워서 또 케이트는 과자를 팔았던 장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일 때마다 그 과자 팔았던 심스 장군이 떠오르는 거야. 그치. 심즈 장군이 떠올라요. 아니,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 어쨌거나 우매한 대중을 정치권은 조롱하고 케이트는 남친과 뽀뽀를 하고 디카프리오는 이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보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혜성이 보입니다. 거의 육안으로 보이는데 디카프리오와 케이트는 저기 있다고 소리를 계속 쳐요. 저기 있다. 봤잖아. 저기 있다. 그리고 맞잖아. 부인과 화해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자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대통령도 이렇게 나가. 사람들이 두려워하길 바라니까 위를 보라고 한다. 그래서 돈 룩업 올려다 보지 마. 너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는 거야. 라는 집단이 등장하죠. 심지어 여기서 웃긴 게 중립도 나와요. 위와 아래를 다 보고 하나가 되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거? 실제 세상을 너무 잘 풍자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오른쪽 왼쪽으로만 바꾸면 그냥 정치입니다. 그니까. 그죠? 네. 이게 뭐냐면 팩트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와중에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잘 불러요 또. 그러니까. 게스트로 디카프리오 진영으로 오죠. 올려다 봐요 노래를 불러. 그리고 미국은 또 다른 대안을 없애려고 반대파가 혹시나 핵폭탄으로 혜성 쪼갤까봐 러시아 바이콘으로 발사장을 미국이 폭격합니다.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는데도 전쟁을 하는 게 서로 인류야. 이념에 따라. 그쵸? 이념에 따라. 이제 혜성꼬리, 이온꼬리가 제대로 보이는 시점까지 왔어요. 사람들도 이제 고요하게 불안이 이제 퍼지죠. 이제는 진짜 이제 팩트가 눈앞까지 왔거든. 이제 눈에 보이거든. 이제 보이거든 이제.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인류의 마지막 희망. 양자 머시기 폭발을 시켜갖고 지구로 혜성이 추락하는 게 아니라 유성체로 분해시켜서 떨어뜨린다. 불발나죠. 바로 실패. 네. 우리가 과거에 발사체를 쏴서 맞추려고 했던 때 하나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피터 팀은 망했어요. 그리고 뭐 디카프리오 부인과 제외하고요. 부인은 용서를 해주죠. 과거에 본인도 바람폈던 이야기를 하면서 디카프리오의 죄책감을 덜어주죠. 디카프리오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요. 혜성 폭발 작전, 디비아스키 혜성 폭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업인 피터 도주, 지구형 행성으로 도주를 합니다. 골디락스 존이라는 게 있어요. 골디락스 존. 네. 여기가 지구형 행성,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지구형 행성.
왼쪽에 태양이 있고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 멀면 너무 추워, 에너지를 못 받아. 정확하게 녹색 지점에 있으면은 딱 좋아. 따뜻하니 살기 좋아. 이것이 바로 지구가 있는 위치죠, 태양계에서. 이런 지구형 행성을 찾아서 이동을 했죠. 냉동을 해서 이동하는데 아들을 놓고 와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케이트, 디카프리오, 듄의 왕자님, 기타 등등들, 아들들. 테디 박사, 뭐 엄마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했다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최후를 맞이하죠. 그렇죠. 해성은 오고 있고 배시 임무가 실패했다. 이제 망했다. 우린 다 죽는다라는 게 공론화가 돼요. 세상은 패닉에 빠졌고 헬보이. 마지막 헬보이가 하늘을 향해 총을 쏩니다. 총으로 나는 이 해성을 막겠다. 거기서 우리 헬보이의 악마의 근성을 알 수 있죠. 어쨌거나 문명이 파괴되고요. 쓰나미가 저게 그냥 파도 높은 파도 느낌 아닙니까? 잘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물들이 저 빌딩을 싹 가르고 물이 빠지면 빌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쏴 샤워하듯이 샤워하듯이. 하면 저 시끄러운데? 쓰나미 속도가 시속 700km거든요. 네. 비행기가 순항할 때 800km에서 1000km 정도 돼요. 순항 속도가. 저 파도가 비행기 속도로 나를 스쳐갑니다. 닿는 순간 나는 가루가 돼요. 가루. 그렇죠. 그냥 가루가 됩니다. 가루. 끝나요. 끝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해성이 태평양에 떨어져도 도시는 괜찮네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비행기들이 치고 지나가는 거야. 어쨌거나 이때 뭐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쓸려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미에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과학적 해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다 죽었습니다. 예. 다 죽었는데 정말 충돌로 경로 바꾸는 거 가능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일단 의문이죠. 약간 영화적 픽션 같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당연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6개월 멀리 떨어진 애가 오고 있는데 걔를 맞춰서 경로를 변경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과연 첫 번째로 시도했던 디카프리오 팀의 방법이 됐을까? 올해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 이름도 다트네. 일부러 다트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블 에스테로이드 리디렉션 테스트. 쌍소행성 궤도 변경 테스트 임무입니다. 이 우주선은 이미 2021년 11월 24일에 발사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발사한 지. 말 그대로 우주선으로 소행성 한번 찍어보겠다, 다트로.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이 있어요. 얘가 근접 소행성입니다. 물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지구에 피해 안 줘. 근데 얘 주위를 돌고 있는 조그만 위성이 디모르포스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얘 둘이 타깃입니다. 쌍소행성이에요. 두 개가 쌍으로 있는 애예요. 네. 얘네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겠죠. 네. 얘의 다트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충돌시켜서 실제 궤도의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측된 대로 되는지 보자. 보자. 검증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미 올라갔고요. 올해 9월입니다. 2022년 9월에 얘네들이 가장 가까워지는 10.94km. 이렇게 가까울 때 초속 6.6km 속도로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포스에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디모르포스에 맞으면 쌍소행성이기 때문에 이 위성을 갖고 있는 본체도 중력적인 영향을 받겠죠. 디디모스도. 그쵸. 그래서 연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보면 이거 진짜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되게 궁금하다. 굉장히 재밌겠죠. 어떻게 될지. 어쨌거나 이거 실제로 돈 룩업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려는 미션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올해 9월에 나온다는 거. 요것도 안 될 과학에서 반드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6년에 올라가는 애니오. 아까 Near Earth Object 말씀드렸죠. 네. Near Earth, 지구 근접 천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찾겠다. 이제는 우리가 지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찾겠다. 그래서 애니오 서베이어라는 우주선을 올립니다. 5년 동안 5천만 킬로미터 이내에서 오는 140m 이상의 모든 천체를 90% 이상 찾아내는 게 목표예요. 와. 즉 원천 봉쇄하겠다. 지구로 오는 모든 애들을 5천만 킬로미터 이내니까 다 스크리닝하겠다. 다 스크린하겠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2,000명이 탄 우주선을 탈출했어요. 거기 메릴 스트립 타고 있죠. 피터 타고 있죠. 22,740년 후 몇 개는 추락했는데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돌아가십니다. 네, 예언대로 물려 죽자마자 이 피터가 얘기하죠. 아마도 제 이름은 브론테록이다. 예언대로 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디카프리오 예언은 틀렸어요. 과학자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예언은 알고리즘대로 맞춰갔습니다. 이 말은 얘는 패턴대로 행동하는 인간이었다. 아주 평범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과학자에 대한 예언은 틀렸습니다. 과학이 예측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네, 과학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틀렸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과학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학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정치인들, 미디어, 대중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좀 남겨주고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반드시 했어야 될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을 어딘가에 남겨놓으려는 시도를 테디도 케이트도 디카프리오도 하지 못했어. 이거는 과학자라면 반드시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인류의 멸종이고 먹이사슬의 뒤집어짐이지 지구의 멸망은 멀었어요. 지구는 아직 한 50억 년은 괜찮아. 살아남은 생명체는 또다시 문명을 재건할 겁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남겨야 돼. 근데 대부분의 단서는 너무나도 많이 부서지고 망가질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발전된 전자기기, 가장 발전된 아날로그 장치 몇 개, 뭐 기록들 이것을 어떻게든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슬프게 케이트도 그렇고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디카프리오는 방송에 미쳐 있고 둘 다 진짜 과학자라면 이 문명의 흔적을 다음 세대 문명에게 남겨놓으려는 시도를 하려는 과학자가 한 명 정도는 카메오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고생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인데 저는 진짜 웃지를 못했어요. 웃기지 않는 코미디. 개인적으로 블랙 코미디라는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블랙 코미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영화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랩무비 과학 코멘터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 지구본이라도 하나 갖고 갑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지구본을 씹어 던져. 그러면 이제 조금 바로 거기서 바로 그거 씌웠겠죠. 바로 검은색 씌워 나가. 꽝 한 다음에 딱 메릴 스트립이 나가. 꽝 한 다음에 6개월 후 지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나가. 바로 2권 쓰는 거지. 2번 쓰는 거지.